말씀드릴게요. 다 아시는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전형. 전형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을 전형이라고 합니다. 이때 활용하는 요소를 전형 요소라고 하는데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만드는 요소, 대학에서 만드는 요소, 고등학교에서 만드는 요소. 국가에서 만드는 요소는 뭐가 있냐? 수능이 있어요. 수능. 대학에서 만드는 요소는 대학별 고사라고 논술 같은 게 있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만드는 건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교과 성적, 내신이라고 하죠. 이게 있고 비교과가 있어요. 내신 외에 나머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전형 요소 중에 어떤 요소를 50% 이상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4개로 분류가 됩니다. 사실 4개가 아니고 여기 안 나온 하나가 더 있어요. 실기실적 전형, 일체능 친구들이 하는. 이거 빼고 이렇게 4개인데 이 체제는 4+2 체제는 계속 가요. 똑같이 가요. 2027년도까지 똑같이 갑니다. 고교 학점제 어떻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발표가 안 됐잖아요. 내년도 2024년 4월 달에 2028년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때가 발표가 나고, 즉 2028년도 입시면은 지금 우리 고등학생, 우리 학교에서는 전혀 저기가 영향을 안 받습니다. 우리는 이 체제가 똑같이 가요. 4+2 체제는 뭐냐면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실기실적. 여기 4개 전형.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과 실기실적. 요 4+2 체제가 똑같이 갑니다. 단 여기에서 학생부 교과라고 교과 성적 100% 이게 아니에요. 50% 이상이면 이 주머니에 들어가요. 논술이라고 논술 100인 학교도 있지만 논술의 비중이 50% 이상이면 이 주머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는 고등학교가 전국에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1800개 가까이 되는데 학교별 학력 편차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안전장치로 내신을 다 못 믿잖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고, 교과 전형인데 서류를 보기도 하고, 교과 전형인데 면접을 보기도 하고, 교과 전형인데 다른 걸 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하지만 내신의 성적이 실질 반영률도 아니고 명목 반영률이 50% 이상이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4개로 분류가 되고, 우리 친구들은 이제 수시 들어보시죠. 수시에서 9월 달에 쓰는 데서 이렇게 4개 중에 나한테 유리한 전형을 골라서 6장의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6장, 6대학이 아니고요. 한 대학에 논술도 쓰고 교과도 쓰고 종합부로도 쓰고 실기시적도 쓰고 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총 원서는 6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으면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붙으면은 정시를 못 넘어가요. 여기서 붙는다는 건 전문대학 포함입니다. 전문대학 포함,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래서 수시 쓸 때 첫째 원칙은 뭐냐? 붙으면 정시부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시보다 높게 써야 돼요. 그죠? 정시보다 높게 써야 돼. 그럼 정시를 어디 갈지 어떻게 알고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중요한 거예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모의고사 100분이 쭉 나오면은 대략 어디 나온다는 정시는 생각보다 이렇게 데이터대로 가니까 그 파악을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몇 번 되지도 않은 모의고사를 성실하게 해라 잘 봐라는데 그렇게들 안 봐요. 작년에 보면 모의고사 볼 때는 절반 이상 안 와요. 아이들이. 답답하죠. 작년에 막 엄청나더라고요. 왜? 핸드폰 뺐으니까 하루 종일 이거 못한다 해가지고 작년에 한 100명 이상이 안 와요. 결석이 100명 이상 안 오고 모의고사 굉장히 성실하게 봐야 돼요. 특히 이제 6월, 9월은 더 성실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떨어졌을 때 정시 지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정시는 수능 위주와 실기실적 전형인데 요거는 3번 쓸 수가 있는 거죠. 대학교들이 가나다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나다군, 군별로 한 번씩. 그래서 서울대가 나군에 있으면 연대부대는 가군에 있고 이런 식으로 군별로 한 번씩 3번을 쓸 수가 있고, 여기에 떨어지면은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는데 저기까지는 가면 안 되겠죠. 추가 모집. 사실 여기까지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거는 1월 3일부터 모집하거든요. 우리 이번 방학이 12월 20 며칠이에요. 졸업식 다 하고 또 여기 와서 상담하고 정리 쓴다 보면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깔끔하게 끝나면 좋죠. 방학을 시원하게. 요거는 정시 추가예요. 이 추가 모집의 자격 조건은 수시 우선 떨어져야 정시 지원 기회가 있으니까 수시 정시에서 다 떨어져야 돼요. 근데 만약 수시에 떨어졌는데 정시에 붙었다. 추가 모집 공지 이전에 2월 20일 정도에 붙거든요. 공지 이전에 등록 포기원을 냈으면 자격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한도 없어요. 생각보다 추가 모집도 많이 뽑아요. 10,000명 넘게 뽑아요. 많을 땐 15,000명 가까이 뽑고. 이거에
특징은 뭐냐? 여기에 떨어져야 쓴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정시에서 전문대만 붙었다. 그럼 4년제 마음껏 써도 돼요. 정시에서 4년제 붙었는데 지방에 있었다. 인근의 전문대 마음껏 써도 돼요. 그리고 전문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전문대는 인원이 워낙 수험생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율모집이라고 하는데 선착순으로 뽑기도 해요. 이 공지가 짧게 나와요. 2, 3일 동안. 빨리 내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야 우리 이거 선착순이라니까 빨리 이것만 기다려서 준비하자. 이러지 마시고 2월 20일 전후니까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대부분 여기. 우리는 거의 여기서만 끝냅니다. 그리고 정시로 가되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시에 붙으면 정시에 못 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대학교 있어요. 특별법 설치대학이라고. 얘네들은 카운팅도 안 돼요. 수시 6회 제한에 포함이 안 돼. 추가로 더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붙어도 또 쓸 수가 있어요. 일반 대학을. 근데 우리 학교 친구들이 생각보다 이걸 안 써요. 다른 학교 많이 쓰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건 사관학교라든가 경찰대학이나 과학기술원이 있죠. 과학기술원, 그 다음에 전통문화대학교라든가 아니면은 뭐 농수산대학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얘는 추가로 더 쓸 수가 있고 붙어도 딴 데 쓸 수가 있고 특히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안 쓰더라고. 우리는 써라 해도 물론 군대 가기가 싫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많이 쓰는 학교도 있어요. 제가 김포 같은데 이거 사관 특강 관행하는데 김포고는 작년에 6사만 18명 붙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붙는데 정작 우리 학교에서 많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원도 안 써요. 저희 학교장 추천 있는데 아이들이 안 써요. 붙어도 딴 데 더 쓸 수가 있고 지방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방대라고. 자,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찰대 사관학교도 경찰대는 사실은 붙기가 힘들죠. 50명밖에 안 뽑아요. 100명 뽑았었는데 50명은 이제 편입으로 뽑고 그래서 이 50명은 거의 의대 쓰는 친구도 있어요. 보험으로. 거의 의대 수준으로 50명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패스라고 하고 경찰하고 싶으면 경찰에 가기는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경찰하고 싶다고 뭐 경찰행정학과가 옛날 같은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경시 특채로 걔네만 시험 보는 게 작년에는 전반기에 안 뽑았어요. 후반기에 160명밖에 안 뽑아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일반 9급 충경 시험을 경찰행정학과 나와서 같이 보는 거니까 뭐 사실은 뭐 노량진 가는 게 더 빠를 수는 있죠. 경찰행정학과가 옛날 같은 메리트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직도 사관학교들은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졌죠. 생각보다 옛날보다 이럴 때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때가 높았던 거는 뭐 태양의 후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영향은 있어요. 갑자기 높아진 게 이때가 태양의 후예 만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여기부터 낮아진 이유는 허수가 많아요. 사실은 시험을 7월 말에 봐요. 올해 7월 29일 보나요? 7월 말에 보니까 예비 수능 차원에서 1차 시험이 국영수니까 예비 수능 차원에서 한번 모의 수능을 보자. 그리고 1단계 붙으면 안 봐요. 2단계. 정말 간절하게 보고 싶은 아이들은 얘네 때문에 밀리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회사에서 지원 동기서를 씁니다. 오늘 자기소개서 다 폐지됐잖아요. 폐지 다 안 됐어요. 사관학교하고 이공계 특성화대학은 자기소개서 씁니다. 요거 봤더니 얘가 이렇게 반토막 났죠. 이거 좋네 해가지고 얘네도 이제 이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이렇게 낮아졌죠. 이게 실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낮아졌죠. 그리고 얘네도 이렇게 따로 뽑아요. 예를 들어 작년에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20대 1이지만 이게 문과과 따로 뽑거든요. 남자 여자도 따로 뽑고 최고 낮은 거는 문과 남자예요. 작년에 공사 문과 남자가 한 10대일밖에 안 됐어요. 10대일밖에 안 되니까 올해 인원을 10명을 줄였어요. 이과로 넘기고 여학생, 이과 여자가 경쟁률 제일 높아요. 사실은 이과 여학생들이 높은데 국간산 반대고요. 국간산 여학생이 높고 사실은 남학생들 문과 남학생들 보면 한 10대 1, 15대 1 올해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 돼요. 문과 친구들 쓸 수가 있고 공사 같은 경우는 파일럿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올해 뭐 우주 인재 뭐 해가지고 이런 것도 뽑았는데 그건 이과에서 가는 거지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이거 볼까요? 이중 등록 금지 대학이니까 붙고 또 붙어도 다른 데 또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험의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수능 이전에 1차 시험 본다 이런 것도 있지만 다 공짜잖아요. 국비로 공짜여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다 국비로 대준다는 거는 그 정도로 양질의 인력이 우수 인력 확보를 해가지고 대준다는 거니까 그 품위 유지비까지 대주잖아요. 품위 유지비
학부모 유지비가 사관학교는 한 달에 월 한 1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이들 110만 원이면 뭐 군대 가면은 야 병장으로 가도 200만 원 준다는데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게 안 줍니다. 굉장히 좋은 거고, 이 사관학교 가면은 군사 학위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전공이 있어요. 기계공학도 있고 전자공학도 있고 컴퓨터공학도 있고 전 학위를 2개 받아요. 학위를 2개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갔다가 군대가 안 맞는다 그러면 5년 지나서 퇴임하면 돼요. 의무 복무가 10년, 15년이지만 5년째 퇴임할 수 있습니다. 퇴임해가지고 자기 전공, 국비를 받은 전공을 가지고 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이런 장점도 있고, 군사학위 뭐 이렇게 학위를 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장교가 되는 일이 사관학교 가는 게 정규 코스가 있지만 그 말고도 또 많이 생겼거든요. 우리 학군단내라고 ROTC나 이거는 사실은 대학교 가서 붙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학사 장교도 붙는다는, 상사도 편입 붙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요즘 갈 수 있는 게 군 관련 계약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군사학과 말고 군 관련 군사학과도 계약학과도 많이 생겼고, 이런 데 가면은 다 국비로 다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뽑아요. 군사학과로 뽑기도 하고, 예를 들어 국방시스템학과라든가 항공시스템학과, 예를 들어 우리 남학생들 파이터 타고 싶다 그러면 공군사관학교 하면 좋지만 높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데가 항공대, 한수대 높잖아. 그죠? 세종대 국방시스템 항공시스템학과 높잖아요. 영남대 항공학과 가면 돼요. 군 장학생으로 다 학비 지원해줘요. 의무 복무 15년 지나고 나면은 파일럿이니까 퇴임해도 되고, 퇴임해서 민항 가도 되고, 이렇게 학교가 많아요, 지방에. 근데 영남대 가라고 하면 지방이라면 안 가요. 파일럿 때는 엄청난 길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졸업과 함께 뭐 취업한다는 이런 장점도 있고, 병역 의무가 뭐 10년 의무 복무가 있지만 5년 차에 전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관학교도, 사관학교 하려면은 국영수 1차 시험이 무조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리 뽑아요. 보시면 원서 접수가 6월이에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6월이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이 이렇게 7월 말에, 그러니까 사관학교나 경찰대는 1차 시험이 날짜가 같아요. 하나밖에 못 써요. 하나밖에 1차 시험인데, 국영수 어차피 수능 준비해야 되잖아요. 수능 준비해야 되니까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사관학교를 예비 수능이다 차원에서 한번 보셔도 되고, 학교장 추천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공군 사관학교 학교장 추천이 없었는데 6회공이 다 생겼어요. 그리고 재학생, 졸업생 제한도 있었는데 올해는 제한도 없어요. 5명 다 추천할 수가 있어요. 5명 우리 학교 못 채워요. 한 명도 안 쓰니까. 졸업생도 한 명도 안 쓰거든요. 써보세요. 써봐가지고 붙고, 공사도 붙고, 그래서 올라가면 되는 거죠. 심지어 군사훈련 들어갔다 나와도 돼요. 너무 힘드네, 나올래요. 그래서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군사훈련 2월 말에 들어가가지고 사관학교에서. 그 다음에 신체검사는 육사만 올해 좀 바뀌어져. 신체검사가 아니고 이 체력검사였죠. 신체검사는 공군사관학교 가는 친구들은 시력 때문에 한 40% 이상 떨어지거든요. 요거는 사관학교 가는 친구 중에 육사해사는 신체검사가 좀 수월한데, 공사 가겠다 그러면 시력검사를 미리 받아보셔야 돼요. 공사 지정병원에 가서 공사 갈 눈이다 아니다를, 라식 수술 같은 거 미리 하면 안 되고요. 하는 순간 자격이 안 주어집니다. 수술하지 마세요. 라식, 쌍꺼풀 이런 거 괜찮고, 라식은 수술하면 안 되고, 체력 검사는 다 똑같아요. 1500m 오래 달리기 의무 일으키기였었는데 64만 악력하고 왕복 달리기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의무 일으키기 똑같이 있고. 그러니까 사관학교 가는 친구들은 미리 체력 검사 준비해야 돼요. 의무 일으키기 60회 이상 해야 되고, 팔굽혀펴기도 60회 이상 정도 해야 돼요. 만점이 70m가 되니까 그 정도 해야 합격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준비하면 사관학교도 보험이 되니까 한번 해보죠. 우리 학교 안 써요. 다른 학교는 학교장 추천이고 5명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 명 더, 작년에 쓰긴 썼어요. 시험 보러 안 갔어요. 갔는데 학생증 안 가지고 와서 입시를 못했어요. 우리 학교 학생증에는 그게 안 나옵니다. 주민번호가. 그래서 학생증이 이유가 안 되는데. 자, 전형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학교장 추천이 공사가 올해부터 생겼어요. 학교장 추천.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좋잖아요. 합불, 육사 공사는 1차 시험.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국영수 시험이. 이 어려운 시험이 점수화되지 않고 페일패스예요. 페일패스. 얼마나 좋아요. 페일패스. 패스가 되면 신체 검사 가서 눈만 좋으면 패스가 되고, 나머지 체력 검정 열심히 하고, 면접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요 면접은 우리가 또 기깔하게 준비시켜줍니다.
이 사관학교 면접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 시켜요. 왜냐, 간 애가 없지만 전국에 유일하게 사관학교 면접 특강 책이 제가 한 거밖에 없거든요. 그 책밖에 없어가지고 뭐가 있으니까 시켜주면 되고, 지금 학교장 추천으로 쓰면 왜 좋냐, 학교장 추천돼서 이 점수만 1단계만 넘어갔다 그러면은 여기 가서 잘못해가지고 떨어졌다, 신차검사는 통과해야겠죠. 근데 여기에서 점수가 미달돼서 떨어졌다 그럼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로 밀려요. 일반으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한 번 기회가 또 있어요. 떨어지면 그냥 끝나느냐? 아니요, 또 있어요. 이 종합선발로 또 밀려요. 그래서 수능 점수까지 포함해서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학교장 추천을 쓰면 굉장히 좋아요. 일반을 쓰지 않고. 근데 다른 학교는 이렇게 경쟁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안 쓰면 서로 양보해가지고 사관학교 왜 많이 썼으면 좋겠어. 요거는 가산점이거든요. 사관학교는 가산점 여러 개가 되어 있어요. 회사 같은 데서 뭐 해상 구조 자격증 이런 거 있어 가산점이 있고, 유도, 학기도, 검도 이런 거 있어도 가산점이 있는데 지금 뭐 학원 다닐 수 없잖아요. 바닷가 가서 이거 수는 없고, 유일하게 딸 수 있는 게 한국사 인증시험이에요. 공사도 올해는 가산점 제도 바뀌었고, 요게 사실은 접수가 끝났어요. 근데 추가 접수 기간이에요. 2번밖에 안 돼요, 올해. 여기는 어차피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경쟁률이 워낙 높으니까 이 가산점 없이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추가 접수 기간에 빨리 해가지고 한국사 인증시험 가산점으로 5점 정도 가산점이 되기 때문에 최고 1고급으로 따면은 이걸로 해서 사관학교. 그리고 지원 동기서가 있습니다. 지원 동기서는 그때 원서 접수할 때 공개가 돼요. 뭐 1000자, 1500자 정도 되니까 대부분 왜 지원했나?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이거든. 대부분 올해 이제 뭐 국간사가 이제 부문항으로 줄고 이런 것 빼고는 거의 다 매년 비슷하지만 미리 준비할까봐 지금 공개를 안 합니다. 그때쯤 설 테니까.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서가 없으신 게 아니고 여기 특별법 설치대학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공계 특성화대학 또 추가로 더 쓸 수가 있어요. 이공계 특성화대학 중에 포항공대는 일반 대학교예요. 거기는 붙으면은 육회 제한에도 포함이 되고 일반 대학교를 못 씁니다. 포항공대는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붙기가 포항공대는 한 명도 못 붙여왔어요. 자, 붙으면은 제가 알아서 다 해. 여기는 추가로 더 쓸 수가 있는데 여기도 우리 아이들 안 써요. 학교장 추천이 있는데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는 학교장 추천이 있어요. 요 세 학교. 근데 카이스트만 써요, 너무. 카이스트는 일반고 아이들이 합격 비중이 한 27%밖에 안 돼요. 여기도 굉장히 높은 학교예요. 얘네들 평균 합격 비중을 보면은 1.4등급 이하에서 다 붙거든요. 근데 지방에 있다고 잘 안 쓰더라고요. 2명인데, 그리고 카이스트는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제공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잘 못해요. 안 낸다는 건 뭐죠? 성적이 나쁘다는 거죠. 5월 1등급에서도 98, 99, 97, 100분의 이렇게 나오는 친구가 없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가는 건데 자꾸 우리 카이스트만 이공계 특성화 이왕 네가 추천받을 건 여기 써라 하는데 여기 붙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붙어도 대박인데 얘네도 취업률이 200% 이상이거든요. 얘네 졸업식을 때 대통령이 가서 하잖아요. 사우디 왕자가 가지고 막 다 픽업해가고 굉장히 좋은 학교들인데, 이 켄텍도 소인수를 뽑지만 여기 한전 공대 아니에요. 한전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한전에서 일부 돈을 주긴 했지만 일부 기자들이 뭐 학교 이름도 모르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입니다. 한전 공대가 아니고 얘네 한전 보내준다고 해도 안 간다고 해요. 자기들 경쟁 상대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렇게 국제적인 아마존이나 이런 데지 한전 가려고 기껏 여기 갔느냐 할 정도로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한전에서 일부 돈을 댔지만 한전 가려고 만든 데가 아닙니다. 에너지 관련한 전 세계에서 유일할 거예요. 에너지 관련한 선도 과학 인재 육성으로 해서 국가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마어마한 재정 지원을 해줘요. 뭐 뉴스에 나오듯이 건물이 다 안 지어진 건 맞아요. 기숙사도 없어요. 기숙사도 없는데 어디 생활을 하냐. 주변에 콘도 빌려가지고 아주 호화롭진 않죠. 콘도. 기숙사보다는 100배 낫죠. 그 얘기 했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학생 또 집에서 실내 콘도에서 실내 그랬더니 집에 갔다 올게. 집에 어디냐면 이거 무안에 있거든요. 켄텍. 얘 집은 속초였어요. 대각선 우리나라. 그래 집에 갔다 택시 불러줄게 해서 67만 원 계산해서 곧바로 보내주고
올 때 전화해 택시 보내줄게. 무슨 뜻이죠? 공부만 해라.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대주겠다. 다 국비로 국가에 대주겠다. 그 정도로 남학생들은 산업체 연계돼가지고 군대 안 갈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2명인데 저는 여기를 추천해드려요. 여기를. 카이스트는 면접도 어려워요. 영어 기준은 없고. 여기 보시면 얘네도 이중 등록 금지 대학이고 학과 구분 없이 학부 형태로 모집하고요. 특기자 전형이 어차피 유지되지만 이 특기자 전형은 우리가 쓰는 거 아닙니다. 과거 아이들 쓰는 거. 우리는 학교장 추천이에요. 무조건. 근데 이제 유니스트하고 켄텍은 학교장 추천이 없어요. 켄텍도 작년 합격자 보면 한 1.7 이하에서 많이 합격 사례가 나왔어요. 낮은 학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켄텍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한 활동 그런 게 종합전형 여기 얘네들은 다 종합으로 뽑습니다. 98%가 종합이라서 수능 최저가 없어요.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죠. 고등학교 과정에서 에너지 관련한 활동한 학생들이 많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우리 학교 있잖아요. 우리 학교 에너지 관련한 활동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학교를 위해서 만든 특성화 대학인데 안 쓰더라고요. 여기도 켄텍도 보면은 1차 통과하면은 면접이 창의 면접이라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 준비를 못 시켜줘요. 우리는 있어요. 우리 카드 오면은 카드 하나씩 주면서 실제 면접 시켜줄 수 있으니까 안 써서 문제지. 쓰세요. 다 최저가 없다. 그리고 다 종합으로 뽑는다. 유니스트도 일반고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초 과정으로 하지만 문과이들 생각보다 많이 붙어요. 융합인재라고 해서. 이공계 특성화라고 이과 친구들만 쓰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경영학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사실은 문이과 공식적으로 없잖아요. 융합적 인재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경영학과 있고 뭐 자기 생기부에 뭐 이런 내용 없어도 융합적인 활동을 하고 학업 역량이 있다 평가하면 다 붙습니다. 여기도 경영이 있고 붙어요. 문과 친구들도 많이 붙습니다. 보시면은 디지스 같은 데가 78% 정도 일반고 합격 비중입니다. 카이스트는 한 28, 30% 간대요. 일반고 합격 비중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씁니다. 자기소개서. 그리고 얘네들은 아직 공지는 안 됐지만 독서 활동을 제출하게 할 거예요. 아마 우리 아이들 계속 강조하는데 독서 활동이지 안 낸다면서요. 일반 대학은 안 내죠. 이런데 내라고 하면 얘네는 특별법 설치대학이라서 교육부 대기업에 영향을 안 받아요. 내라고 하는데 안 냈다. 독서 활동이 없는 거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처음 들었죠. 왜 설명을 안 오니까 이렇게 독서 활동을 내야 되고. 그리고 카이스트가 올해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얼리 어드미션, 레귤러, 레이트 어드미션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는 상관없어요. 이건 특목고 아이들만. 특목고 아이들이 특별 전형으로 뽑던 것이 이렇게 창의 도전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두 번의 지원 기회가 있다. 그런 내용이고 우리는 어차피 이걸로 쓰는 거예요. 이걸로 쓰는 거라서 의미가 없어요. 바뀐 게. 그러니까 딴 데는 올해 막 이 카이스트가 크게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길게 설명하는데 사실은 우리 같은 일반고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모집인원도 똑같고. 대신 요거는 면접 비중이 늘어났다는 거. 면접 비중이 늘어났죠. 그리고 고른기회에서도 영어 비중이 높았다. 영어 비중이 높아. 이게 왜냐하면은 고른기회는 생각보다 이게 작년에 갔던 제가 지도하는 학생 중에 농어촌에서 갔어요. 농어촌 전형은 굉장히 낮거든요. 여기 갔는데 얘는 영어를 못해요. 영어 내신은 1등급인데 갔더니 얘는 영어로 수업하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학업을 중단할까 정도까지도. 그러다 억지로 이제 여자친구 사귀어가지고 적응하면서 남으면서 알바를 하겠다고 올렸는데 카이스트 다니는 아이들이 편의점 알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숨고에다 올렸더니 자기 전공에다 올렸더니 카이스트가 한다고 어마어마한 전문가들이 막 해달라고 오더래요. 못하죠. 자기가 최고 오는데. 그래서 한 초등생 가지고 코딩 이거를 알바를 하던데 초등생 외국인 대상으로 주재원. 그래서 초등생한테 영어 배우면서 영어가 제일 수업 못 쫓아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영어를 강조를 해요. 여기에서 너무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게 있다. 그리고 1+1도 이제 허용이 된다. 카이스트 서울대도 이제 1+1이 되거든요. 과탐 수능에서 2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가산점이 있잖아요. 2를 하면 이제 요 5% 가산점보다도 이거 해서 떨어지는 비중이 월등히 클 거예요. 굳이 2를 굳이 하려면은 이런 친구는 해도 괜찮을 거예요. 나는 정시를 바라보지만 시간이 허락치 않아서 과탐을 하나밖에 공부를 못했다. 꼭 정시로 가야 되는데 과탐을 억지로 하나밖에 못해서
하나는 억지로 그냥 찍어야 될 상황이다. 그럴 땐 2를 해도 돼요. 왜냐면은 평균으로 할 때 2가 표점이 높게 나올 소지가 조금 더 있어요. 조금 더 어차피 찍는 거라면. 그런 친구 사례가 아니면은 2는 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가 있다는 거예요. 특성화대학은 있습니다. 사관학교도 있고 자기소개서가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올해 특징 설명드릴게요. 올해 특징은 수시, 정시, 시기별 선발 이거 계속 유지가 됩니다. 20대 80 정도 돼요. 수시가 80, 정시가 20%다. 전체 평균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정시 비중이 는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수시 비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 평균이죠,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간소화 요거는 또 설명드릴게요. 자기소개서 빠졌고 뭐 자율동아리 빠졌고 수상 빠졌고 개인 봉사 빠졌고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기부 내에서 기재 항목이 줄다 보니까 나머지 읽어내야 될 역량 같은 경우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사회통합전형이 모집 증가했다 보는데 이 사회통합전형은 이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교과로 보면 학교장 추천이 있죠. 여기 사회통합전형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전에 서울대 지균이라고 학교별 2명이잖아요. 이거는 송내고도 2명이고 의대 200명씩 하는 상상고도 2명밖에 추천을 못하잖아요. 학교별 학력 편차를 인정 안 하는 이런 취지에서 만든 지역균형이 수도권에서 다 생겼잖아요. 요게 여기로 포함됐고 그다음 일반 기회균형 요거는 차등적 보상 기준에 의해서 뭐 농어촌이나 저소득자나 뭐 한부모나 이런 친구들 하는 요게 다 포함돼서 사회통합전형으로 포함된 다음에 모집 인원이 많이 증가했어요. 특히 요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요 조건이 되면 일반적으로 많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담임선생과 상담할 때 요 조건이 되면은 숨기지 말고 많이 이야기해야 돼요. 대신에 이제 왜냐면은 요건 또 있어요. 기회균형 전형 중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공무원 자녀 전형 뭐 이런 거로 있잖아요. 자격 조건만 주어지는 전형이 있거든요. 그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고 무조건 학교 가는 게 절대로 아닌데 나는 뭐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재직자 아니면 경찰 공무원 15년 재직자 전형 이런 게 있는데 아예 소인수 뽑는데 그 자격이 돼 있다고 많이 높여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자격 조건일 뿐이고 이것도 이제 기회균형도 농어촌하고 같이 하느냐 별도로 하느냐 다자녀가 포함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 유불리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걸 우리 학생들이 판단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요 전형 네가 요걸로 쓴 게 유리하다를 다 알아가지고 나중에 상담할 때 그때 안내가 될 겁니다. 요거는 우리한테 불리한 거죠. 지역인재 전형은 요거 지역균형과 달라요. 지역균형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어주는 거고 요건 우리한테 자격이 없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지방에 있는 고등학생 아이들에게만 자격을 주어주는 거예요. 이게 의약학 간호 계열에서 의무 선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 우리가 요거 갈 때는 주로 지방에 있는 의약대 간호학과 요걸 많이 갔었는데 이거를 다 요걸 뽑아요. 우리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반고에서 의대 약대 가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사실은. 통합형 수능 취재 영향력은 엄청나죠. 수능이라는 게 수학 능력 시험인데 그런 우스갯소리가 수학의 영향력이 엄청나다. 그래서 수학 능력 시험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나 정시 파이터다 하는 친구들 중에 문과 계열이다. 문과 계열은 정시에서 수학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크잖아요. 문과 친구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뭐 주요 대학교 빅5에서는 50% 가까이, 많은 데는 70% 가까이 이과에서 문과로 다 침공하거든요. 그에 대한 안전장치가 수능체에서 조금 완화한 거 정도. 가톨릭대에서 사탐에 가점을 조금 더 주는 거.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과 계열 수능을 준비하는데 그래도 정시 파이터 이렇게 하면 더 안타깝죠. 다 이과 침공을 당하는 문과에서 이과 친구들에게 침공을 당하는데 이 영향력은 올해도 굉장히 이렇게 될 거예요. 오늘 뒤에 또 설명드리고요. 이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수시 정시 기조인데 비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시 교과가 44% 조금 더 늘었죠. 종합은 조금 더 줄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정시 비중이 늘고 여기 보시면은 정시도 사실은 다 늘은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거 전국 평균은 사실은 의미가 없죠. 내가 갈 때가 아니니까 정시가 조금 줄었고 교과가 많이 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종합도 조금 줄었고 전국 평균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보면은 우리가 쓰고 싶은 수도권에서는 좀 달라졌죠. 정시 비중이 이렇게 높아졌죠. 36% 가까이로. 근데 이 중에서도
또 주요 대학교 15개 대학으로 오면 40% 이상으로 더 높아집니다. 이러니까 자꾸 정시로 가겠다 학교에서 내팽개치고 막 이러는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뭐 선발 비중이고요. 서울 타겟으로 봤을 때 수도권 타겟일 때 비수도권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 이 얘기인데, 무조건 인서울이 다 좋은 게 계속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비수도권으로 가려면 학교 이름이라든가 특성화 학과를 보고, 요즘은 학과 중심으로 가니까 그렇게 노려서 쓰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리고 학생부 기록이 바뀌어진 거, 뭐 영재 발명 교육, 이건 이제 대입 미반영이 되고요. 미반영과 미기재는 다릅니다. 학생부에 쓸 수는 있을 때 반영을 안 하는 게 미반영이고, 아예 쓸 수도 없는 것. 전체적으로 보면 자율 동아리 미반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그 다음에 개인 봉사 실적, 외부 봉사는 이제 미반영이 돼요. 학교 내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은 뭐냐? 교사가 정규 교육과정에서 관찰한 내용만 기록하고 기록된 내용만 입시에 활용해라, 그 내용이에요. 근데 예전에 봉사활동 뭐 우체국 가서 했다, 실제 한지 모르잖아요, 선생님. 근데 그걸 왜 기록하느냐, 또 왜 반영하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학교 내에서 한 활동, 그럼 봉사활동이 얼마 없겠네요? 중요치 않겠네요? 이런 질문을 하지만 사정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시간, 200시간 한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럼 걔네한테 가점을 줄 수밖에 없다. 예전보다 중요치 않지만 한 애들이 있잖아요. 학교 내에서 100시간, 200시간을 어떻게 하죠?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데 아이들 아직도 고민을 안 해요.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을 예전에 이 자율동아리 같은 거예요. 자율동아리 같은 거. 자기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저는 이런 활동을 할래요. 해가지고 담당 선생님을 지정해가지고 저 이런 봉사활동 내일 할 테니까 관찰해주세요. 관찰 기록해가지고 내면은 봉사활동 받게 돼 있는 건데, 반드시 해야 돼요. 다들 봉사활동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거 꼭 하고, 지도교사가 필요합니다. 지도교사 선생님 쫓아가가지고 동아리 잘 생각해보세요. 할 거 얼마든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뭐 우리는 뭐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뭐 아이들 뭐 후배들 뭐 가르쳐 주겠다, 뭐 심지어 수학 문제 후배들 시험 문제 기출 문제 풀어주는 봉사를 하겠다, 별 봉사 다 해요. 벽화를 그리겠다, 옥상 정원에 풀을 뽑겠다, 뭐 하겠다, 막 별 동아리 많이 만들어서 하니까 이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하셔야 되고, 이거네요. 이거 자율동아리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봉사 형태로 가서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수상은 이제 의미가 없죠. 수상은 미반영이 되니까. 근데 이제 독서 활동은 미반영이 되지만 앞서 설명드렸죠. 카이스트 같은 데는 요구한다고. 그리고 요거는 다 녹여 쓸 수가 있어요. 수상은 어디에도 녹여 쓸 수가 없어요. 행발이든 수상 항목 외에는 어디에도 녹여 쓸 수 없습니다. 무슨 대회에 나가서 무슨 우수상을 탔고 이런 내용을 다른 데는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독서는 다 쓸 수가 있어요. 세특에도 쓰고 창체도 쓰고 행발에도 쓰고 다 녹여 쓸 수 있으니까 독서는 굉장히 중요시돼요. 독서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어필하는데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니까 책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독서, 이왕 읽은 책은 독서 활동 사항에 기록해야 되고, 독서 굉장히 중시돼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작년에 우리 서울대 붙은 친구가 아까 전교 4등이었잖아요. 걔는 무조건 붙을 줄 알았어요. 사실은 독서가 어마어마해요. 모든 교과에 한 20권씩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너는 아마 면접 가면은 독서만 물어볼 거다. 당연히 독서 가지고 면접 갔고 얜 다 읽었으니까 답하고, 책만 읽으면 얜 정말 똑똑했지만 서울대가 그렇게 중시를 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서울대가 독서 중시한다더라. 검색해봐. 서울대생이 많이 읽는 책 뭐죠? 정의란 무엇인가, 이기적 유전자, 내 세상의 절반 굶주리는가, 뭐 이런 거잖아요. 무조건 읽어. 많이 읽은 거 읽는 게 아니고 어떤 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게 이제 수능에서 문과, 이과 얘기할 거예요. 요거는 보면은 국어는 1등급 누가 맞냐? 언매 비중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언매를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문과까지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그렇다고 무조건 안 되는데 언매를 해야겠다, 그런 건 아니고, 국어에서 언매냐 화작이냐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요게 문제예요. 이제 여기 보면은 1등급 비중이 여기 확통 문과 아이들이 이거거든요.
요게 통합형 수능 이전에 수학 1등급은 전체 100명 중에 60명이 문과 아이들이 1등급을 차지했었거든요. 평균적으로 매년. 왜냐? 걔네끼리 따로 보니까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끼리 따로 보니까 문과 수학, 옛날에 수학 나영이라고 했는데 걔네가 60%가 수학이 1등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6%밖에 안 나와요. 10분의 1로 줄었죠. 수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은 수능을 가지고 정시로 간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가 걸리면은 다 떨어져요. 이걸 못 채워가지고. 작년에 보세요. 춘천교대 같은 경우 물론 정시에서 경민교대도 펑크 나고 그랬지만 수시에서도 춘천교대 같은 데가 펑크 많이 나요. 펑크 났다고 미달된 건 아니고 예를 들어 4등급, 5등급도 교대가 붙어요. 교대는 다 아시듯이 1.5 전후에서 붙는데 왜 4, 5등급이 붙었느냐? 춘천교대는 100명 뽑는데 항상 경쟁률이 10대 1 정도 되거든요. 10대 1 정도인데 교대는 문과 친구들이 한 7, 80% 지원해요. 항상. 근데 춘천교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언수, 외탐, 교대는 4개를 다 봐요. 언수, 외탐 12등급의 최저가 있어요. 문과 친구들은 수학을 포함해서 12등급을 못 맞춰요. 수학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100명 모집하는데 10대 1 경쟁률이 항상 10대 1인데 그럼 1000명이 왔는데 한 7, 800명, 700명은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최저가 안 돼서. 그리고 단계별도 없어요. 일괄합산이에요. 이과인데 내 등급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최저 맞추고 기다리면은 최초 합격은 떨어지죠. 근데 춘천교대는 항상 보면 2바퀴가 돕니다. 최초하고 싹 빠져요. 2바퀴 도니까 한 4차, 5차 충원 합격, 12월 25일, 26일 크리스마스 선물이 오죠. 그렇게 충원으로 붙는 거죠. 수능만 하면은 수능만 최저, 이 최저 학력 기준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져요. 문과계열 모집단에서. 그리고 대학에서는 예전에 문과 수학이 좀 쉽다고 해서 수능 최저를 문과 애들을 좀 더 세게 이렇게 다 책정을 했었어요. 못 채우는데. 그래서 뒤늦게 부랴부랴 이렇게 낮추고 있거든요. 또 올해 특징 중에도 고대나 서강대나 이런 데서 보면은 문과 친구들의 수능 체제를 한 등급 조금씩 낮추고 있어요. 뒤늦게. 그래서 아이들이 안 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네가 아무리 낮춰라 내가 맞추나. 문과 애들이 못 맞춰요 계속. 그러니까 내 불리한 내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수능 체제를 극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따기가 힘들어요. 이게 다 문과 친구들인데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수능 체제 완화한 걸 보세요. 이렇게 고대도 세기압 6이었다가 세기압 7, 세기압 7이었다가 4기압 8 이렇게 낮추고 있거든요. 성균관대도 낮췄습니다. 하나씩. 낮추고 있지만 인문, 교차전 일부대 허용했고 인문에서 자연으로도 허용했다는 뜻이에요. 뭐 문과 친구니까 그럼 이과 친구 해봐라. 못하죠. 여기 내에서도 못하는데 수학 못해서 문과 왔는데 허용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올 리도 없고 사실은. 그리고 올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올해만 바뀐 건 아니죠. 서울대 정시 지역균형이 신설됐죠. 사실 우리 학교에서는 뭐 큰 정시에서 서울대 인재가 나오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 정도면 수시에서 다 가긴 했는데 정시에서도 이런 게 생겼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정시에서도 여기 보시면 이게 직균과 일반적인 생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균이 정시에 생겼는데 직균을 평가할 때 이렇게 교과 평가가 들어간다는 게 중요해요. 정시에서도. 정시는 대부분 수능 100으로 하는데 교과 평가가 40%나 들어가요. 직균에서는 20% 들어가고. 이 40점이라고 하지만 기본 점수가 35점이라고 큰 영향력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뭐 15점, 30점 이내의 기본 점수가 아닙니다. 교과 평가가 엄청나게 영향이 있어요. 수능 만점마저도 그게 60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차피 1차 통과하는 친구들은 거기서 보기니까 교과 평가, 즉 AA, 2명의 사정과 중에 AA를 맞아야 돼요. BP 맞으면 무조건 떨어져요. 수능 만점 맞아도. 이 교과 평가는 뭐를 가지고 평가하느냐?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전단, 세특이라는 교과 이수위 하나. 예를 들어 내가 의대 가는데 생명과학이 있는데 화학이 있는데 안 듣고 지구과학을 들었다. 수능 만점 맞아도 의대 못 가는 거죠. 서울대 의대는. 그리고 3학년 2학기에는 아이들이 1학기 끝났으니까 수업 안 들을래 이런 친구들이 있죠. 엎드려 자고 자기 수학만 듣고 자기 수능만 하고 세특이 좋게 써질까요? 못 써주죠. 이러면 A가 안 나오면은 얘는 수능 만점 맞아도 서울대 못 가요. 재수, 삼수, 사수, 오수에서 만점 맞아도 서울대 못 갑니다. 다른 데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끝까지 중요하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정상적으로 임해라. 그런 내용에서 서울대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런 바뀐 것이
서울대에서 또 요게 바뀌었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1+1은 자격 조건이 안 됐었어요. 수능 반드시 과탐에서 다른 1+2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2 요것만 허용이 됐었는데 이렇게 허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 하기가 부담이 되죠. 굉장히 인원도 적게 듣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딱 의대 갈래 서울대 안 가고 재원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가 그 친구들을 구제하기보다는 서울대 스스로 구제되기 위해서 이걸 허용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가산점이 있지만 2를 했다가 감점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만점 맞지 않는 한 이제 1+1으로 가세요. 근데 의대 쓰건 서울대 쓰건 카이스트 쓰건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올해 전반적인 또 변화 몇 개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전형 명칭이 이렇게 바뀐 게 있어요. 중앙대학에 전통적으로 종합전형의 다빈치와 탐구형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융합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로 바뀌었는데, 이 탐구형은 뭐 잊어버리세요. 다 탐구 좋아한다고 이거 쓰지 마시고, 이걸로 쓰시면 돼요. 우리는 융합형. 왜냐면 이거는 이제 특목고 친구들이 많이 쓰는 전형인데, 그 대놓고 특목고라고 못하니까. 근데 왜 데이터를 보면 이 성적이 훨씬 낮아요. 요건 평균이 뭐 2.1인데 요거는 3.1이다. 내가 2.8이니까 여기 써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특목고 비중이 월등히 높으니까 저희는 이거 쓰고 종합전형도 이제 학교가 이렇게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면접형과 서류형 이런 학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건 학교별로 달라요. 면접을 봐서 너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겠다. 일반고 전형에서 하는 학교도 있고 서류만 가지고 가겠다. 특목고 전형에서 하는 경우도 이건 이제 학교별로 달라서 학교에서 면접이냐 서류형이냐 할 때는 네가 면접에 자신 있냐 없냐 이게 우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고를 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학교도 있으니까 이 평가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종합전형이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눠지고 있다. 이런 것도 보시면 되고 신설된 아까 정시에서 서울대가 교과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고구려대학교도 교과 우수자 전형이 생겼습니다. 물론 정량평가되는 거지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고 전형이 폐지, 서울교대 서양인재가 폐지됐고 경인교대도 종합이 학교장 추천이 교과로 바뀌었고 이런 게 몇 가지 바뀐 게 있고요. 자, 대부분의 뭐 요거는 나중에 쓸 때 하시면 되는데 논술에서 이렇게 신설된 학교들도 있어요. 신설됐을 때는 약간의 빈틈이 있으니까 이런 건 노려볼만 하죠. 그리고 우리 논술 준비하면은 동덕여대는 이런 데 다 안 써요. 뭐 경희대, 조금 낮은 데가 인하대 쓰고 다 중앙대 이런 데만 쓰는데 그런데 너무 높으니까 논술을 하더라도 조금 낮은데 지방에 있는데도 논술을 하는 데가 있어요. 조금 낮은 학교라든가 기술교대도 있고 저기 세종에 있는 학교들도 있고 좋잖아요. 그런데도. 그 다음에 공학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써도 되고 서경대, 동덕여대 이런 데도 있고 그리고 논술 그래도 나는 논술 준비하겠다. 과학 논술은 이제 다 폐지가 돼. 연대 빼고는 다 폐지가 됐으니까 수능 준비하면 논술 준비도 돼요. 지금부터 할 필요 없고 육모 보고 나서 육모 최저학력 기준으로 어느 학교를 내가 채울 수 있나 앞으로 하면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러지 말고 육모 성적 바탕으로 그 학교 수능 최저를 못 채우면 그 학교 논술 문제 못 풀어요. 그 논술을 바탕으로 과학 논술이 없으니까 이제 수학만 하면 되잖아요. 수학 열심히 준비해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서 오제선다에 찍으면 수능이고 풀이과정을 쓰면 수능 논술 되는 거니까 그때 논술 준비해도 돼요. 지금부터 뭐 6개월 더 준비했다고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 굳이 논술을 하겠다면 그냥 수능 열심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논술 비중은 이거는 뭐냐면은 뭐 면접 논술도 논술 70에 면접 30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대부분 그냥 논술 뽑겠다. 논술 100이나 면접 비중 줄이겠다 이런 얘기인데 큰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어차피. 그리고 학교별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연대 같은 데가 이제 뭐 면접의 비중이 이렇게 이런 건 뭐 20이든 뭐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추천형 2단계 이렇게 바뀌었고 중복 지원이 확대됐다는 거 추천형과 활동부 수용 중에 하나만 썼었는데 이제 추천도 쓰고 활동부 수용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만 바뀌었고요. 학추 인원이 5%에서 10명으로 이건 우리가 한 200명이니까 의미 없죠. 5%면은 그래도 10명, 10명인데 저희가 이제 학교장 추천은 공부 잘하는 친구만 이렇게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 학교장 추천이 수도권에 있는 다 생겨서 다 학교장 추천을 쓸 거예요. 성적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리고 예를 들어 고대, 뭐 연대 이런데 10명, 고대도 4%, 뭐 8명 써라 해도 저희 다 못 채워요. 저희뿐이 아니고 수천행 일반계 고등학교는 그 추천을 다 못 채웁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데 그걸 못 채우니까. 못 채워서 안 쓰니까 그 허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허들을 극복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고대도 보면은 수능 최저가 이렇게 인문에서 낮아졌죠. 세계 6에 세계 7로.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써야 되는 건 맞죠. 학업 우수형 성이네요. 내기합 7에서 8로 조금 더 완화됐으니까 쓰실 때 작년 데이터보다는 조금 더 완화돼서 아까 아무리 낮춰도 못한다면서요.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장 추천이 졸업 예정자만 됩니다. 작년에 졸업자도 포함됐었는데 학추에서는 졸업생만, 여기도 이렇게 복수지원, 여기는 이제 복수지원 제한했고 연대는 풀었고 이런 특징도 있고, 정시에서 교과 우수형이 신설했다는 것 특징이고, 서강대 20명을 확대됐죠. 10명에서 20명을 확대됐습니다. 서강대가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높으니까 이 허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경쟁이 높아지거든요. 이거를 채우면 내 불리한 대신을 많이 뒤집을 수 있겠다. 높으면 높을수록 수능 최저가 이런 것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많이 뽑는 거죠. 어차피 저희는 이걸 다 못 채웁니다. 서강대 쓰고 싶으면 써도 돼요. 이거 다 못 채우니까 20명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서강대 다 채우겠어요? 수능 최저가 높아지긴 했는데, 높아진 게 아니죠. 완화된 거죠. 3개 각 3등급. 이게 높아진 건지 나중에 완화된 건지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3개 6등급인데, 3개 7등급에서 3개 각 3이라는 거는 반영 방법이 이렇게 달라진 거죠. 논술의 3개 합 7에서 완화됐고요. 그 다음에 국영수 4과만 반영하던 게 전교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특징이고, 정시 수능 필수 응시 영역 제한이 폐지됐다. 이건 뭐냐면은 이과 가려면은 수학을 확통하면 안 되고 사탐하면 안 되고 이런 데 있었는데 성대나 서강대에서는 다 폐지시켰어요. 사탐하고 확통하고도 마음대로 하라. 언론 보셨을 거예요. 확통하고도 의대 갈 수 있다. 갈 수 있을까요? 풀어만 낫지 실질적으로는 못 가겠죠. 확통의 표점이 훨씬 낮아지니까. 하지만 풀어는 낫다. 성대는 단 과탐에서 탐구에서 과탐을 하나는 해야 돼요. 하나 필수로. 풀어는 낫지만 이과 친구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성균관대도 과학인재가 신설됐습니다. 신설됐고 수능 최저가 한 등급 이렇게 다 완화되고 있죠. 지정과목도 이게 폐지가 됐다. 그런 얘기고요. 한양대 학과에 따라 이건 정시 때니까 그때 설명드릴게요. 인문, 축풍영양, 자연계열 선발하고 요거는 나중에 가산점이 폐지될 거예요. 과탐에서. 과탐을 선택하는 순간 유리한데 또 가산점까지 주어지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건 폐지되고 있습니다. 경희대 논술 면접이 있었는데 폐지되고, 내신이 있었는데 폐지가 논술 100으로만, 논술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외대도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 환산 점수로 활용이 됩니다. 진로 선택도 잘 하셔야 되고, 이대도 수능 최저가 이렇게 완화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수학의 성적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요. 문과에서도. 중앙대는 앞서 설명드린 데고, 시립대 추천위는 다 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 학교장 지역 중에 학교장 추천인데 이게 다 늘고 있어요. 모든 학교가. 추천위는 제한이 없어지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학교장 추천은 다 아마 써야 될 그런 전형이다. 그럼 전형별 준비 방안 빨리 또 설명드릴게요. 종합전형부터 설명드릴게요. 종합전형 아시듯이 올해 조금 감소는 됐지만 여전히 수도권에서 제일 주요 대학에서 제일 많이 뽑는 거죠. 이건 당연히 쓰셔야 되는 거고,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 있는데, 내가 면접을 잘하냐, 서류가 좋냐 이 판단보다도 어느 타겟을 원하느냐의 학교가 다른 학교가 있어요. 이건 선생님들이 나중에 안낼 테고, 수능 최저가 종합전형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서울대 수능 최저 직인 있죠. 고대, 연대, 이대, 홍대 있고 그 외에 약대, 의대 수능 최저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위권 학과는. 안전장치도 대학에서는 당연히 두겠죠. 자기소개서는 폐지가 됐지만 이공계 특성화대학과 특별버스 대학에는 자기소개서가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경쟁률 작년 경쟁률 순위예요. 이과부터 볼까요? 중앙대 다빈치 전형에서 보니까 요거 논술 아닙니다. 종합진행인데 100대 1 가까이 되죠. 100대 1, 84대 1, 50대 1. 바보죠? 생명과학, 화공생명과학, 생명과학이잖아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 자연계를 택했다 그러면은
뭐 나 이거 하고 싶어요가 아니고 사실은 문과냐 이과냐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이거 택할 때는 수학이잖아요. 수학 못하겠다 그럼 문과 가잖아요. 나 경영학 하고 싶어서 문과 가요? 그게 아니고 수학 어려워요. 문과 가요. 수학 잘한다는 건 사실은 공부를 좀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아이가 공부 좀 하네? 그러면 다, 야, 의대, 약대가 요즘 대세래. 이거 해. 무조건 이렇게 하거든요. 의대, 약대 하다가 고3 때 와보니까 너무 높아. 준비는 다 생기부를 의대, 약대로 해놨는데 너무 높아 쓰기가 무서워. 그러면 돌리잖아요. 돌리는 게 생명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률도 높고 얘네 생기부는 어마어마하죠. 의대, 약대 준비하는 아이들이니까. 다 이렇게 준비해요. 그 다음에 이 화공은 뭘까요? 화공, 화학신소재, 약대 준비하던 친구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경쟁률이 다 높아요. 반대로 내가 의대, 약대가 아니다. 이과 계열로 왔지만 대박 난 거죠. 잘하는 아이들이 다 여기로 가요. 그리고 의치한 약수 보면은 상위 한 7,000명 정도가 다 여기로 빠지잖아요. 의대, 약대. 의치한 수업, 약대로 다 빠지니까 내가 그쪽을 꼭 준비를 안 했다 그러면 더 좋은 거죠. 근데 지금 다 거기 준비하고 있다. 좀 안타까운 거죠. 근데 빈틈이 있으니까 그런 건 나중에 보시고 문과 계열이다. 문과 계열이면 다 뭐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문화 콘텐츠, 광고, 분찬 이거 다죠. 미디어. 우리 학교는 미디어를 그렇게 좋아해요, 애들이. 문과는 다 미디어예요. 경쟁률이 월등히 높아. 이 미디어 학과의 공통점은 뭐냐? 아이들이 문과 계열에서 1학년 때 뭐 활동할까, 종합준비를 준비할까? 제일 재밌는 게 뭐죠? 다 PD 하겠다고 해요. 기자 하겠다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예요. 이런 아이들이 활동하기도 좋아요. 아니면 광고 홍보, 문화 콘텐츠 재밌잖아요. 종합전형 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다 이거 준비해요. 이 학과의 공통점은 뭐죠? 몇 개 없어요. 수도권에. 경쟁률이 2배, 3배가 높아요. 경쟁률만 높은 게 아니고 뭐가 높죠? 생기부의 내용이 퀄리티가 엄청나게 높아요. 학과를 조정하면은 되는데 굳이 이거 하겠다고 꼭 광고 홍보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신문방송 가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머니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일 후회한다고. 왜 그렇죠? 그 학교에서 문과 계열이 가장 높은 학교인데 취업률은 가장 낮잖아요. 그죠? 기자 하는데 기자가 언론고시를 얘네한테만 주어지나요? 정치부 기자는 정치학과 출신이라고, 스포츠 기자는 스포츠학과 출신이야죠. 경제 기자는 경제학과 출신이라는 거고. PD들 보면 신방과 출신이 많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 보고 이렇게 뽑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 취업률도 낮고 학교는 최고 높은데 커뮤니케이션 학과 하는 것도 많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방황도 많이 하고 막 그렇죠. 광고 홍보. 왜 이거 하죠? 아이들 재밌잖아요. 물건을 잘 포장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포장해서 물건 파는 거 하고 싶어요. 심리학과, 광고 홍보학과 이거 하고 싶어요. 우리 학교도 동아리 광고 홍보한 친구들 많잖아요. 1학년 때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이 학과가 몇 개 있나요? 수도권에? 엄청나게 높아요. 경쟁률이. 사람들의 심리를 잘 활용해서 물건 파는 걸 뭐라고 하죠?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마케팅 배우는 학과가 경영학과 있잖아요. 경영에서 배우는 게 재무, 회계, 인사관리, 마케팅인데 가장 비중이 큰 게 마케팅이잖아요. 그럼 어디 쓰면 되죠? 경영학과 쓰면 되죠. 4년제 214개 대학교 중에 경영학과 없는 학교 있나요? 없죠. 다 쓰면 네가 하고 싶은 일 포기 안 해도. 아니면 소비자학과나 이런 데 해도 되고. 근데 끝까지 광고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경쟁이 이렇게 되고 다 떨어지는 거죠. 70대, 50대 막 이렇게 되잖아요. 학과 선택도 중요하다. 그리고 문과 계열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학과를 이렇게 일대 매칭 안 시켜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어차피 내신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있을까봐 종합전형은 내신 보는 전형이 아니에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작년도 예시를 보면 주요 대학일수록 내신의 편차가 큽니다. 이건 최초합이에요. 최초합 내신. 서울대 2.8도 붙었죠. 이 빨간색은 불합격. 전체 사례는 아니에요. 저희가 활용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있는 그 상담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건 충원합이고 연대 볼까요? 2.8도 붙었고 3.75도 충원합인데 1.0은 떨어져요. 성균관대 볼까요? 3.19도 붙었고 나 3.0인데 성대 붙고 남겠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1.12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신 외의 것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뭘 보느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평가해요.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이 5개 대학. 5개 대학 여기 보시면 연대, 경희대, 건대, 중앙대, 외대. 얘네들은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이렇게 3개 역량을 봐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학업 역량은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잘 이해 안 가시니까 이걸로 비교해 볼게요. 이게 작년 거, 이게 올해부터인데 뭐가 달라졌죠? 사업 성취도는 내신이에요, 내신. 내신은 중요하죠, 여전히. 여전히 중요하지만 뭐가 바뀌었죠? 태도, 의지가 바뀌었네요. 이거는 생기부에서 읽어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탐구 활동이 아니고 탐구력이잖아요. 이건 뭐가 다르냐? 탐구 활동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저것 하고 저것 하고. 근데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학업 역량은 똑똑하냐 그 얘기잖아요. 똑똑한 거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성취를 이끌어내야 돼요. 깊이 있게 하라. 연결해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심화 연계 확장 시켜가지고 성취를 이끌어내는 게 기록이 돼야 돼요. 기록이. 기록이 돼야죠. 다양한 활동만 이거 했다, 요거 했다, 요거 특강 들었다, 요 활동했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역량을 못 읽어내요. 다 역량으로 바뀌었잖아요. 역량으로. 그러면 한 개를 하더라도 깊이 있게.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이라는 용어 없습니다. 진로 역량이에요. 경영학을 준비하던 친구가 사범대로 바뀌었다. 큰일 났네? 아니에요. 경영학을 열심히 준비하던 역량이 있으면 사범대도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뭘 한다고 고1 들어오면서 저 이거 할래요 해서 그것만 준비하겠어요. 오히려 그게 아이들 변화 가능성이 큰 아이들을 변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마음껏 탐색해라. 생기부의 진로 활동 사항은 제공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껏 도전도 하고 바뀌면 또 바꿔라.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런 걸 계획된 의원회로 보면 학교에서 준비할 건 역량만 준비하고 계속 바뀌는 거고 진로하는 거 의원회라고도 하잖아요. 역량만 갖춰놓으면 바뀝니다. 그리고 전공에 관련된 그러지만 여기 보면은 계열 관련한 이렇게 돼요. 단 요거는 문과 이과가 좀 달라요. 이과 관련한 친구들은 대학교에서 실제 공대나 이런 데서 배우는 과목이 달라서 요 관련 교과 이수 현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과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거 보면은 생기부 중요하다 하니까 나 진로가 요건데 생기부에 다르게 써있어. 큰일 났어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좁게 해석하지 않아요.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고 바뀌어도 되고 전혀 상관없는 건데 너무 이렇게 좁게 해석하고 아직도 이제 컨설팅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외부 학원 컨설팅 받은 걸 가지고 저한테 학부모들 와서 보는 거 보면은 아직도 일부 학원에서 이 친구는 어디에서 좋은데 전공 적합성에서 교과 세특에서 전공 적합성이 안 보이니까 이런 게 부족해서 이런 특별 프로그램을 참가해야 된다. 그래놓고 한 50만 원 이렇게 주죠. 싸네요. 그죠? 근데 그 특별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200만 원 돈 냈던 다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정말 여기 학원에 혹시 계신 분들 계시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이거 바뀐 지가 언젠데요. 언제쯤 내용을 가지고 올해부터 적용은 됐지만 이거 공개된 데가 몇 년 돼요. 전공 적합성에 용어 쓰지도 않고 아니라는데요. 뭐 전국에 1600명이 되는 사정관들의 교과 선택이라든가 이 교육을 제가 시키고 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는지. 그다음 인성은 착하냐 안 착하냐 관심 없습니다. 개인적 인성 전혀 관심 없어요. 파악도 못하고 아침마다 와가지고 창문 열었다 쓰레기 보면 줍는 성격이 있다. 아무리 교육돼도 파악 없습니다. 이 공동체 역량이에요. 협업 능력. 반장하면 가산이 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중학교 때는 가산이 됐으니까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전혀 상관없어요. 반장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 오히려 반장했음 나쁠 수도 있죠. 뭘 했음은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서 어떤 역량을 드러냈고 그래서 뭘 이끌어냈고 이렇게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했으면 반장만 했지 뭐 아무것도 안 했구나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여기에서는 그냥 교과 세특이나 학업 역량을 드러내는 거는 생기부 내에서 교과 세특에서 가장 많이 읽어냅니다. 요거는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은 알 거예요.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자율활동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서 많이 읽어내요. 요 공동체 역량은 행발. 우리 3학년 담임쌤님이 벗어났죠. 1, 2학년 담임쌤 써준 행발이라든가 나머지 전반적으로 다 읽지만 거기서 많이 읽는데 진로 역량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좁게 해석하지 마세요. 절대로 좁게 해석하면 넓게. 내가 기계공학과 간다고 물리실험 동아리 내가 1학년 때부터 해오던 건데 꼭 거기 다시 가야 돼요. 상관없어요. 생물실험 동아리 해도 되고 다른 거 해도 돼요. 실험 역량이 있는가 이걸 평가하는 거지 뭐 비교 갖고 실험이냐 개그를 갖고 실험이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니까 뭘 해도 상관없어요. 원자핵 물리학과 가면은 우라늄 사다가 막 핵실험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역량과 대학교에 개설된 학과가 1대1 매칭은 절대로 안 됩니다. 대학교에 있는 학과가 수백 개고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역량은 아주 극한되어 있기 때문에 역량 중심으로 가야 되고, 대신 이건 있어요. 서울대에서 전국 연계교과 안내를 몇 년 전부터 사전 공개했지만 공식적으로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미 못 바꾸잖아요. 우리가 선택 과목은. 못 바꾸니까 내가 이 과목을 안 들었으면은 이 학과를 피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수리과학부를 가려면은 미적 활동 기하를 핵심적으로 다 들어라. 통계학과 가려면은 통계학과 문과 계열이 있지만 미적 기하까지 꼭 듣고 와라. 그 얘기죠. 안 들었으면 떨어뜨리겠다. 그 얘기예요. 안 들었으면 내가 여기 쓰면 안 되죠. 이제 뭐 당연히 화학부는 화투까지 해라 이런 거 맞는데, 생명과학부 보세요. 생투, 화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은 비슷한 게 화학생물공학부가 있어요. 화학생물공학부니까 화학과 생물을 하면 되겠다. 화투, 생투로 돼 있지만 공학부니까 물투가 돼 있잖아요. 물리 안 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조절해서 내가 쓸 땐 나 컴퓨터공학부인데 물리를 알아서 공학인데, 컴퓨터공학은 미적 수학만 하면 되지 물리를 또 원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다르거든요. 학교별로. 이런 거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서울대만 이제 문과계열은 보세요. 문과계열은 없죠. 기타. 핵심 권장 과목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요거 없앨 거예요, 이제. 올해까지만 못 바꿨고. 그러니까 문과는 아무거나 들어라. 상관없어요. 정치학과 가는데 꼭 정치를 들어야, 법과 정치 들어야 되느냐? 경영학과 가면 경제를 꼭 들어야 될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윤리 들어도 돼요. 경영 윤리를 배우는 거고, 지를 배워도 기업의 이주구조, 입지 이런 거 배우는 거고, 상관없습니다. 정치학과 간다고 뭐 법과 정치 안 듣고 윤리를, 정치 윤리 배우는 거고, 역량을 배우는 거니까, 그 탐구 과목에 대한 선택 교육은 1600뭐 제가 시켰는데 아니라는데요. 아빠, 우리 학원 선생님이 아니라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요건 있어요. 요거 문과 계열 모집단이지만 자전이나 경제학부는 미적을 들어야 돼요. 미적. 문과 아이들이 학통만 듣고 미적 안 듣지 않나요? 들어요. 특목과 아이들은 다 듣습니다. 자사고 아이들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90% 이상이 다 자사고 아이들 듣고 그러는 거예요. 문과에서 이거 만들었다. 여기 쓰면 안 돼요. 여기 쓰면 안 되고, 이거 안 들었으면 다른 데 써야죠. 자전 같은 데 쓰지 말고. 요건 이제 그 밑에 학교들 연대, 중대 이런 데 공동연구, 고대, 경희대에서도 이거를 권장 과목을 안내를 했습니다. 서울대는 많이 공지가 됐는데 여기는 많이 공지가 안 됐으니까 나눠드린 자료집에도 없어요. 119에도 없으니까 사진 찍으셔도 되고,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상담할 때 공지가 될 텐데, 핵심은 뭐 반드시 들어라 그 얘기죠. 반드시 들어라. 권장이 뭐 예력까지 주는 거죠. 하지만 안 들으면은 다 비슷한 아이들 중에 들은 아이들을 선발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권장 과목 2 과목이고요. 컴퓨터 갈 때는 인공지능 수학을 들으면 좋겠죠. 수학에서는 우리 학교는 개수돼 있죠. 이렇게 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 안 들었다, 피해야 되는 거죠. 지금 과목을 못 바꾸잖아요. 학과를 내가 피해야 되지. 자, 그럼 세특. 자, 세특 어떻게 채웁니까? 세특은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쓰는 방식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일반 여러 방식이 있는데,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 성취 기준은 뭐냐면 이 과목 이 단어는 이런 내용을 배워야 된다가 정해져 있어요. 그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와 도달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개인의 능력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기록하고, 또 교사의 총평을 쓰고 거기에 드러나는 학생 역량을 쓰고, 이렇게 쓰는 방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학생들이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사실 학생들이 채우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수업한 내용, 수업 과정에서 어떻게 따라왔는가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성취 기준만 가지고, 그리고 또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어느 과목인 세팅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어떻게 했어? 이러면 합격이에요, 이 친구. 왜냐? 역량이 있잖아요. 이거 어느 과목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수동태 때문에 이거 영어 맞아요. 영어인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진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세특에는 그 과목에서 배워야 되고, 이 과목에서 다뤄진 내용이 있잖아요. 그 성취 기준에 얼마나 도달했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온갖 그게 한 오래됐어요. 아마 6, 7년도 더 됐지. 한 10년까지는 안 돼도, 한때 의대 가는 아이들이 영어 시간에 영어로 의학 발표, 국어 시간에 의학 시 쓰고, 사회 시간에 의학 발표, 다 의학 이렇게 발표되고, 그게 전공적 학생들부터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조롱거리예요.
조롱거리. 사정관들 여기 보세요. 여기 교사 뭐 사정관들 연설 때 이런 조롱거리가 나와요. 이거 봐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국어인데 환경 관련 진로를 꿈꾼 학생으로 자신의 의견을 사람들에게 잘 표현. 국어면 국어 시간에 배워야 될 성취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써야 되는데 아이들 뭐라고 하면 저 진로 이거니까 이걸 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파악하지도 않아요. 여기 단어 하나 틀렸는데요. 상관없어요. 바꿔달라고 하지 마시고 바꿔달라 하면은 사실은 바꿔가지고 정정대장 해가지고 대학으로 공문 보낼 수도 있죠. 사정관들이 다 알죠. 정정대장까지 보는데 얘는 별것도 아닌데 왜 굳이 공문까지 보내서 이거 바꿔달라고 해? 안달이구나. 뭐 정말 뭐하겠구나. 뽑아줄까요? 다 보는데 그것까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읽어내는 거고 이렇게 진로 얘기 교과에 쓰지 마세요. 진로 얘기는 어디다가 계열적 합평이니까 어디에 쓰라고 말씀드렸죠? 창체활동, 봉사동아리 진로 아니면 우리 아까 학교 같이 이제 1학기 시험 끝나면은 자유교육과정이 있거든요. 16+1 거기에서도 진로 역량을 굉장히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 데서 많이 드러내면 좋고요. 그러니까 만약 진로와 굳이 연결시킨다면은 굉장히 교과 성취 기준과 연결돼서 조금 세련되게 연결할 수는 있어요. 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과목인데 작년에 쓴 아이도 얘는 역사학과 갔어요. 역사학과 간 서울대에서 역사학과 붙은 친구인데 보세요. 여기 보면 여행지리라는 과목이니까 놀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모든 과목은 거기 성취 기준에 있고 얘는 여행지 단원에 기후지리 여행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몽골제국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취 기준에 도달했죠. 이걸 바탕으로 연계심화 확장 기억하세요? 연계심화 확장을 얼마나 깊이 있게 했느냐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든요. 얘는 이걸 배우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건조기후에서 유목민들이나 얘네가 왜 정책이 실패했고 반면에 마자로족은 왜 이렇게 성공했는가 스스로 가설을 세워가지고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읽어가지고 자기가 가설을 세운 게 잘못됐구나 이런 거를 심화 확장시켜가지고 결론을 내서 발표를 합니다. 수행평가 때. 그 내용을 얘는 요만큼을 가르쳤더니 이걸 바탕으로 더 연계 심화 확장시켜서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있구나 이런 게 학업 역량인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뒤에 여행지에 보면은 다크투어에서 이런 전쟁 박물관 여행 이런 내용을 배우거든요. 전쟁 박물관 내용 중에 아우슈비츠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나치, 독일 인종, 뭐 유대인들 왜 학살했을까 이런 사례가 다른 데는 없을까 해가지고 뭐 생물학적 인종주의 원칙 소수민족 차별한 다른 사례를 또 이렇게 다 조사해보는 거죠. 여기하고 뭐 어떤 차이점이 있구나 하나를 배우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연계심화 확장 얼마나 시킬 수가 있는가 이 연계심화 확장의 깊이를 가지고 내신을 많이 뒤집는 겁니다. 자, 이 친구는 제가 선택했던 친구인데 내신이 한 8.5등급 정도 돼요. 평균 거의 전국 꼴찌죠. 꼴찌인데 한번 내용을 보세요. 세티가 기록되니까. 여기 보면 키르이오프 법칙, 뭐 고리규칙에 의해서 어쩌고 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다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가우스 법칙이나 8등급인데 이런 걸 이해했을까? 이해했다고 써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또 응용력도 키우고 막 역량이 기록돼 있는데 우리 이과 친구들 알 거예요. 이게 뭔지. 그죠? 8등급 아이들이 근데 내용을 보면 고급 물리학이잖아요. 물리 2도 아니고 물리 2보다 높은 과거 친구라는 얘기죠. 과거에서 붙은 게 아니고 과거 아이들이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우니까 걔네를 뽑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과목이 없으니까 손해냐? 아니죠. 이거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물리 2나 물리에서 비슷한 내용을 배워요. 배우면은 이를 바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를 바탕으로 스스로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죠. 책을 통해서. 얼마나 더 깊이 있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옆에 있는 거 학업 영향이 드러나는 거죠. 연계심화 확장의 깊이를 가지고 내신을 많이 뒤집습니다. 자, 이런 것도 똑같고요. 8등급 아이가 막 뭐 핸더슨, 하셀, 바이 법칙 활용해서 뭘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건 매번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서울대 아롤이라는 입시 웹진에 가면 우린 이런 아이를 뽑겠다 써 있어요. 읽어보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넓고 깊게 공부하는 아이를 뽑겠다. 그럼 넓고 깊게가 뭐냐? 수업을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궁금증이 생기면은 스스로 찾아 공부해야죠. 스스로 찾아서. 그리고 교과 수업 내용 이외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교과 수업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에 찾아본 경험이 있나요? 교과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깊이 있게 공부하는 노력. 이게 넓고 깊게 공부하는 거다. 교과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더 넓고 깊게 공부해라.
교과 수업 내용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학문에서의 끝이 없다. 공부하다 보면 교과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찾아보고 싶은 분야가 자연스럽게 생긴다. 이럴 때 스스로 찾아 공부해라. 시간 낭비가 아니다. 교과 수업 내용 이외니까 수능에도 안 나고 내신에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왜 있죠? 궁금하니까. 이런 내용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내신이 많이 뒤집혀요. 교과 수업 이 내용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우리 선생님들이 수행평가에서 많이 기록을 해주십니다. 왜냐? 일반 우리 성취기준 진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진도는 다 똑같이 가잖아요. 개별화시키기가 힘들어요. 개별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걸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이를 바탕으로 너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봐. 이게 이제 수행평가 발표 수업이거든요. 이때 교과서 내용만 가지고 했느냐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연계 심화 확장시켜서 얼마나 깊이 있게 했느냐를 가지고 내신을 많이 띄워놓는 거죠. 수행평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충 하면 안 되죠. 깊이 있게 하라. 이럴 때 그래서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라. 독서는 학생의 기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 더 깊이 있게 할 때 뭐 인터넷 검색 이게 아니고 어느 책을 읽고 독서는 이렇게 선생님들 기록해 주세요. 동아리에서 이런 거에 관심 있다 그러면 어느 관심 있어 어느 책을 읽고 이런 걸 준비해서 발표했고 그러니까 수업에서 A라는 내용을 배우면 이거를 연계심화 확장 동아리로 진로활동으로 자율활동으로 다른 교과로 연계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심화시키는 거죠. 심화할 때 독서를 통해서 연계 심화 독서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거를 확장시키는 거죠. 자기의 사고의 역량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 이게 기록이 되면은 내신을 많이 뛰어넘는 거죠. 자, 아로리 사이트 있으니까 여기에 가서 여기에 보면은 생기부 매년 단과대별로 한 3명 정도를 생기부를 요약 정리해가지고 올려줘요. 올해도 이미 올렸어요. 홍보는 안 하고 몰래 올렸는데 12명 정도. 그러니까 이 생기부를 보면은 고등학교에 얘는 어떻게 생활했구나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생활하면은 서울대 붙는구나. 나 서울대 안 갈 건데 서울대식으로 준비하면 다 붙어요. 서울대가 우리나라 최초로 종합전형을 도입해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준비하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대에서도 보시면은 그 외에 이제 서울대에서 중시하는 거는 또 공동체 역량 중시 서울대뿐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계 항목에 다 있었는데 공동체 역량은 행발 이미 끝났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행발은 동아리 활동 이런 데서 공동체 역량을 보는 거니까 동아리를 보든 자율활동 보든 다 평가가 돼요. 그것만 평가되는 게 아니고 예체능의 세특도 봅니다. 예체능의 세특. 내가 영문과 가는데 배드민턴 잘 쳐야 되고 음악, 뭐 바이올린, 피아노 잘해야 되고 미술, 뭐 스케치 잘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음대, 미대, 최대 간다면 그런 역량이 뛰어나야 되겠지만 근데 못함에도 불구하고 체육도 열심히 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연습하고 노력하고 격려하고 못함에도 불구하고 미술 협동과 같이 그리고 못함에도 그러고 합창대에 나가고 밴드 만들어 같이 하고 이게 교과 세특에 기록이 되면은 공동체 역량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한때 스포츠 클럽이 열광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종합전형 때문에 그래요. 서울대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에 하버드 가려면은 SAT만 가지고 못 가잖아요. SAT 플러스 음미체를 해야 돼요. 음악 체육을 해야 돼요. 서울대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음악 체육을 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죠. 그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과 내용을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라. 연계심화 확장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연계심화 확장시키고 독서 여기저기 기록되면 좋습니다. 독서 다 안 읽어도 돼요. 사실은 다 안 읽어도 관련된 단어만 읽어도 되니까 독서 중요하고 가이드북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동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서울대, 고대 이런 데 가이드북이 다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뽑을 테니까 이렇게 준비해라.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준비하시면 되고요. 면접은 저희가 2학기, 1학기 말부터 열심히 준비해 줍니다. 이거 면접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교과 전형은 우리 학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전형이고 많이 붙는 거예요. 교과 전형은 교과 내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환산 점수로 가는 거예요. 환산 점수. 이거 뭐가 다르냐? 학교별로 내신 반영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배운 과목을 다 하는 학교도 있고 그 중에 잘한 거. 동국대 같은 경우 그 중에 10과목만 해요. 우리 아이들이 선택 과목이 다 달라서 일반적으로 28개에서 32개 정도 등급 나오는 과목을 많이 듣거든요. 그 중에 다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동국대까지 10개만 하는 학교도 있고 서울예대 12개 하는 학교. 파일럿 유명한 한스는 8개만 하고 철도로 유명한 우송대는 6개만 반영하고 경희대나 건대 같은 데는 서류를 30% 넣기도 하고 뭐 다양해요. 환산 점수가. 그리고 1등급, 2등급 간격이 큰 학교도 있고 좁은 학교도 있고 진로 선택 넣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유불리가 다양하니까 난 내신 몇 등급일까 이미 끝났어. 교과전이 내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신이 나빠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다고 했죠?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대같이 없는 학교도 있지만 한양대, 연대같이 없는 학교도 있지만 나머지는 교과는 대부분 있으니까. 그리고 최저, 그리고 경쟁률이 낮아요. 제 교과 전형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충원이 많이 돼요. 왜냐, 내신 좋은 애들은 6개 있으면 뭐 4, 5개부터요. 하나만 등록하니까 충원이 많이 돼서 합격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대학별로 반영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교과 내신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어느 정도 나쁘다고 저는 정시 파이트예요. 포기할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배우는 과목이 70% 이상이 수능 과목이에요. 수능 과목 아니라고 뭐 내팽개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전형 방법 예시로 보면은 예를 들어 고대 같은 경우 학점 추천 서류를 보죠. 교과 전형인데 서류를 봐요. 이거 눈치 작전하면 안 되죠. 경쟁률 낮네? 내가 준비한 게 아닌데? 이 과목 안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학교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교과 전형이 교과 내신이 중요하다. 그런데 내신 반영 방법도 다양하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 같이 쭉 보시면은 교과가 90%, 비교과가 10% 들어가네요. 출결 이런 것도 들어가고. 추천 인원 제한 20명으로 늘었고 최저가 있고 이런 학교도 있고, 성균관대 같이 교과를 정성평가하네요. 경량평가도 있지만 정성평가, 어느 과목을 선택해 들었느냐, 세특 같은 거 정성평가하는 학교도 있고, 여기도 여전히 추천 인원 제한을 다 하죠. 하지만 이거 다 못 채웁니다 저희. 그러니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능 최저가 나오고 어느 정도 되면은. 그렇다고 펑크 났다고 막 4, 5등급이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적절한 대신에서. 연대도 여긴 최저가 없죠. 대신 최저가 없는 대신에 최저가 없는데 대신에 면접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는 면접이, 여긴 1단계 통과하면은 1단계 점수를 버려요. 대신에 의미 없다. 1단계 통과했으면 면접으로 편들하겠다. 재시문 면접이 굉장히 문제풀이가 어려워요. 이런 학교도 있고, 한양대 같이 아무것도 안 보고 우리는 내신만 가지고 보겠다. 이런 학교도 있고, 다양하다는 뜻이죠. 한양대는 최저도 없지 내신만 가지고 하니까 내신이 굉장히 높아야 되죠. 이게 다양하다. 그리고 학생부 100으로 하는 학교가 많죠. 대부분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비교과가 들어간다. 출결 봉사 이렇게 비교과가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면접이 가는 학교, 경인교대나 연대같이 면접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죠. 여기는. 그 다음에 서류가 들어가는 학교, 경희대, 건대, 고대 이런 데는 교과 전형이지만 종합 전형 같은 학교예요. 내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거 뭐 학교별 구별해서 지금 다 외우시긴 힘들어요. 이렇게 다양하다. 건대, 서류, 고대, 경희대 이렇게 서류가 들어가는 데는 종합 전형 같은 데다. 그런 뜻이고요. 이렇게 그냥 학생부만 100으로 가는 학교도 있고, 수능 최저도 없이 비슷한 급이지만 뭐 수능 최저가 있으면은 내신이 좀 불리해도 갈 수가 있겠죠. 이런 학교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인데 같은 2등급인데 환산 점수가 다르잖아요. 원점수가 90이면 여기 1등급으로 쳐줘요. 그 중에 유리한 거, 원점수, 환산 점수가 더 유리하죠. 이렇게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점수 반영 방식이 학교별로 다양하다. 교과 전형이. 그러니까 내신 단순하게 전체 평균이 몇 등급이니까 어디 갑니까? 이런 질문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을 대부분 주요 대학은 적용을 한다. 수능을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진로 선택 과목 반영. 이게 보면은 성취도별 환산 점수를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성취도 비율을 고려, 이런 학교는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 없고, 미반영을 하는 학교도 있고, 새로 반영하는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정성평가하는 학교도 있고. 근데 성취도 비율 고려하는 학교, 예를 들어 고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랬어요. 다 진로 선택 과목을 쉽게 준다고 A를 다 많이 주니까, 예를 들어 어떤 데는 A를 80% 줬다. 그러면 1등급으로 환산을 해요. 1.8로 환산을 해요. 근데 어느 학교에서는 A를 10% 줬다. 그러면 1.1로 환산하고, 1.1이 훨씬 유리하죠. 그죠? 그 비중을 짜게 줘라. 그랬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A는 다 1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 다 반영해요. 무슨 뜻이냐? 진로 선택 과목에서 만약 내가 B 맞았다. 타격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예요. 왜냐? 고대 쓸 정도면 다이 맞아요.
진로 선택 과목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로 선택 과목 B 맞으면 고대 같은 데는 타격이 큽니다. 서강대가 비슷하게 하는데 서강대는 달성이어서 올해는 조금 더 완화되긴 했고요. 그런 학교가 이제 지역균형으로 우리 학교가 주력으로 하는 전형이 이렇게 다 생겼어요. 다양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다 설명드리긴 힘들고 최저가 있는 학교, 추천인원 제한이 있는 학교, 없는 학교도 있고 뭐 다 다양하다. 졸업생 추천할 수 있고 없고 이게 다양하니까 이걸 뭐 다 지금 여실 수는 없고 나중에 통신문으로 이렇게 나가요. 학교 추천할 때 어디 쓰시겠습니까? 추천 기준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다 몰빵을 못 쓰게 하고 1인당 몇 개 이상 해가지고 하다 보면 골고루 다 들어가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추천 인원 변화가 있는 몇 개 학교만 올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고대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게 됐죠? 인원은 좀 줄었죠. 인원 줄었고 인원이 이렇게 줄었네요. 고대는 위에 거 국민대 인원이 늘었죠. 이렇게 변화가 있는 학교도 있고 동덕여대 인원이 많이 줄었죠. 그죠? 그 다음에 서강대 똑같고 근데 추천 인원을 늘었어요. 그럼 작년보다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이런 거를 인원 변화 이런 거를 뭐 지금 다 변화에 따른 대책을 다 설명드리기 힘들고 변화가 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어떻게 됐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인문 거의 인문에서 다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바뀌었어요. 완화가 되면은 항상 지원할 때 작년 데이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경쟁률은 보시면은 작년에 재작년 처음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처음에는 이게 신설이니까 2022년에는 수능 최저만 맞추면 나도 학교장 추천을 받았으니까 붙을 수 있겠다. 무분별하게 많이 지원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능 최저 맞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내신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해서 많이 줄긴 했습니다. 더 늘은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제 종합전형과 교과를 비교할 때 이렇게 작은 게 다 교과예요. 교과에 수능 경쟁률이 일반적으로 낮다. 경쟁률이 있게 영향을 주니까. 자, 교과전형 준비 방법 내신이 기본이다. 당연한 얘기고요. 하지만 환산 점수로 가는 거다. 그리고 수능 최저로 내신을 극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 서류나 면접 이런 게 들어가는 학교도 있다. 그런 설명 드리겠습니다. 논술은 자, 이건 설명 안 드릴게요. 하면은 작년에 우리 논술 합격자 200% 증가했지만 요거는 그래도 설명은 안 드리지만 논술 어떻게 준비해라 할 필요는 없어요. 수능 열심히 준비하면 저희가 넌 내신보다 정시 수능이 월등히 잘 나오니까 여기에는 논술 한번 한두 군데 해보자. 안내는 가요. 그리고 그 학교 기출문제 3년치 풀어보기 하면은 출제 의견이 똑같기 때문에 논술은 대학교 출제 의견이 거의 똑같이 가거든요. 출제 의견 똑같아요. 나중에 다 준비가 되니까 수능 열심히 준비하면 되고 왜냐하면 작년에 경쟁률 상위 학과 이렇게 보시면은 다 논술 실기 이런 거죠. 의학과 의대 약대 이런 데인데 뭐 600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줄었네요. 450대 1이니까 안 된다고 못하죠. 그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논술은 논술 100으로 많이 선발하거든요. 논술 100. 그리고 내신이 들어가도 예를 들어 내신 10% 들어간다는데 실질 반영률은 뭐 3% 4%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너는 논술은 뭐 내신 실질 반영률이 낮으니까 학교에서 만들어도 돼.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인하대에서 의대 10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뭐 384대 1 정도가 됐어요. 3,800명이 왔나요? 왜 떨어졌을까요? 3,830명으로 왜 떨어졌을까요? 논술 못해서 떨어졌을까요? 의대 쓰는 아이인데 논술은 거의 다 만점이죠. 그 다음에 실질 반영률이 3%밖에 안 되는 내신을 가지고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을 논술하는 친구들은 수업 하나도 안 듣거든요.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과학 논술은 말씀드렸듯이 중앙대 폐지가 되면서 연대밖에 안 남았으니까 수학만 열심히 하세요. 수학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의대에서 폐지가 됐고 왜 폐지가 됐냐면은 다 맞춰요. 평가가 안 돼요. 논술. 고교 뭐라 그러죠? 고교 기여대학 선정사에서 이 평가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평가가 되는 거 이걸 다 평가를 해야 돼요. 거길 벗어나면은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의대 쓰는 아이들 뭐 다 맞추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런 거 많이 노려보면 되죠.
그러니까 동덕여대, 삼육대, 서경대, 한신대 어차피 우리 학교에서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이 2, 3등급 아이들이 안 하거든요. 4, 5, 6등급 친구들이 하는데 4, 5, 6등급 친구들이 여기에 수시에 가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사실 힘드니까 그 정도 친구들이 조금 한두 단계 높여서 이런 데 논술을 쓰면은 붙을 가능성이 높죠. 경쟁률 높지 않을 거예요. 논술 쓰는 아이들은 어차피 경희대, 성대, 중앙대 이런 데만 쓰니까 이럴 때 역으로 치면은 4, 5, 6등급도 붙을 가능성도 있고 논술 전형 약간 늘었다. 올해 약간 늘었죠. 약간 145명 늘었다. 신설이 돼가지고 이런 학교들이 신설됐습니다. 신설됐다. 이런 학교들도 써보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학교들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외대나 홍대나 외대 그리고 여기 있는 학교들이나 그 다음에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교대 기술교대 계속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논술 전형 중에 항상 경쟁률이 최고 낮아요.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대기업 진출 최고 높은 학교인데 이런데 보시고요. 논술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조금씩 다 완화가 됐다는 거 다른 전형하고 똑같습니다. 설명 안 드릴게요. 논술도 보시면은 인문은 언어 그리고 인문에서도 이렇게 인문에서는 수학이 통계가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수능 논술 이렇게 들어가는 학교가 있는데 사실 뭐 우리 아이들의 영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친구들은 이 인문 논술 보는 아이들도 정해져 있어요. 강남에서 보면은 그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휘문중학교 상담했는데 중2 학부모 상담했는데 큰 걱정하시더라고. 왜냐 영어 거기는 중학교 때 영어 수능을 보면 아이들한테 풀게 시키거든요. 영어를 2등급 받았대요. 자기 아들이. 큰 걱정하시더라고요. 중2인데 고2도 아니고 걔네들은 중학교 때 다 1등급을 해놓고 가요. 대치동 아이들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은 영어 안 하잖아요. 절대평가니까. 수학, 과학만 해가지고 걔네들이 수리논술 보고 하거든요. 근데 부끄럽게도 어제 모의고사 봤을 때 우리 학교는 3학년에 1등급이 한 명도 없어요. 영어가. 네? 고3인데도 얘네들은 중2 때 다 1등급 해놓는데 걔네들이 이런 논술 하거든요. 사실은. 걔네들하고 붙는 건데 우린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있겠죠. 붙겠죠. 다 1등급 나오겠죠. 자, 자연에서는 이렇게 수리 논술 중심으로 간다. 과학이 없어진다. 그런 뜻이고요. 논술은 많이 설명 안 드릴게요. 자, 예체능 계열 거의 시간 다 됐습니다. 빨리 끝내드릴게요. 자, 상위학과 이건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실 거예요. 경쟁률 어마어마하죠. 5명 뽑는데 2187명만 떼놓으면 붙는 다 실용음악, 연극영화입니다. 실용음악. 저는 예체능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예체능 잘 가요. 그 예체능이 좀 특이한 예체능이어야 돼요. 음대 간다고 이런 실용음악 드럼 치고 뭐 기타 치고 그냥 보컬하고 노래방 가서 100점 나온다고 이거 못 붙어요. 저는 드럼 치고 노래해서 가는 친구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음대가 아니고 이런 음악 코너 중에 상현에 연대가지고 올겐하고 특별한 거 있잖아요. 예체능대도 무용하고 한국무용 남 안 하는 것 이런 거 해야죠. 미대 하더라도 한국화 이런 거 해야지. 다 산디 시디 흥미를 놓고 힘들어요. 요거 저는 첫 해 여기 왔을 때 드럼 친다는 친구 있었는데 아직도 그냥 드럼 치고 있어. 계속 매년 수능 보러 오더라고요. 안타깝죠. 굉장히 착한 아이고 성실한 애인데 경쟁률이 이러니까 왜? 너무 많으니까. 이 학과들의 공통점은 수능 안 봐요. 내신 안 봐요. 실기 100이에요. 실기 100이니까 내가 성적이 나쁘면 실기로 극복해야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더 힘들어요. 사실은. 정말 재능 있지 않은 한. 그 재능도 음대 이런 것도 좀 다른 거. 근데 남학생 같은 경우 이제 성적이 조금 나쁘면은 체육 몸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대 많이 다니죠 지금. 정말 안타까워요. 제 딸도 체대 많이 다녔었는데 실패했죠. 3월에 상담하는 거 이렇게 들어오면은 다들 에리카 정도 갈 줄 알아요. 체대 입시가면은. 왜냐? 에리카는 내신이 안 들어갑니다. 실기 100이에요. 실기 100이니까 우리 학원에서 제가 실기 1등 나와요. 당연히 이게 갈 줄 아는데 수능 체제가 있어요. 수능 체제. 수능이 안 되니까 거의 다 떨어지고 이거 통과하더라도 경쟁률이 얼마죠? 183대 1이네요. 뭐 183대 1인데 13명 뽑는데 이러니까 몇 명 온 거죠? 한 2,000명 왔네요. 2,000명 중에 한 1,900명 떼놓으면 붙는 거니까 학원에서 1등 하니까 7등부터 붙었으니까 붙을 수도 있죠. 다 이래요.
이런 데이터 보여주면 에리카는 너무 높으니까 안 가고, 그리고 스포츠 최대한 친구들 체육 교육 가려고 이제 스포츠 학과를 안 가잖아요. 그죠? 체육 교육 어디 갈래? 그러면 인천대 체육교육과 체육교육 몇 개 없어요. 이 근처에 보면 성결대, 뭐 인천대 몇 개 없어요. 인천대는 1단계가 10배수니까 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2단계 실기 잘하니까 될 것 같아요. 쓰지만 1단계 10배수 안에 드는 친구들 보세요. 1.3, 1.7, 1.9, 2.0이잖아요. 이 내신이면 인천대 어느 학과를 써도 장학생으로 붙어요. 어느 학과를 써도. 최고 높은 동부가통생 이런 데 써도. 체육교육만 1.7도 떨어지잖아요. 체육교육만. 이렇게 힘들어요, 체육교육이. 여기 너무 높으니까 경쟁률도 높아요, 사실은. 25대 1. 인천대에서는 최고 높죠. 조금 낮은 데가 이제 뭐가 있죠? 성결대 같은데 낮을 것 같죠? 똑같아요, 성적이. 청주의 서원대 똑같아요. 굉장히 높아요. 체육교육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적이 좀 낮은 친구들, 물론 공부도 잘하고 실기도 잘하면 합격급을 좀 더 높여서 갈 수 있어요. 근데 공부도 잘해야 돼요. 운동하는 친구들 공부 내팽개치고 실기만 한다. 쓰는 학교 보면은 나중에 보면 조금만 안타까워요. 전문대나 좀 지방에 있는 그 지방의 일반 학과는 그냥 그 내신을 써도 붙는데 역시 정시까지 역시 특강까지 힘들게 하고 일반 사회체육 이런 데 가는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인천대 이렇게 나오고요. 성결대는 좀 낮을 것 같다고 해서 여기도 많이 쓰죠, 아이들. 보면은 2.6, 2.4 이 정도면 성결대 다른 학과는 다 장학생 붙죠. 1.8도 떨어지고 경쟁률도 83대 1이에요. 성결대 다른 거 보세요. 8대 1이면 와 하지. 공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잘 보면. 이렇습니다. 체육교육이 이렇게 힘들어요. 지금 다니는 체대 하는 친구들 안타까울 텐데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학생이 더 걱정이에요. 여학생들은 미대만 해요, 미대. 그죠? 다 미대면은 한국 안 하잖아요. 동양 안 하고. 시대 상대하잖아요. 국민대는 우리 경기예고 얘네들이 가요, 사실은. 홍대 국민대는 일반고에서 붙기 힘들어요, 실기로. 경쟁률도 엄청나죠. 작년에 줄었네요. 30대 1이 좀 안 되네. 다시 40, 50대 1로 늘 거예요. 보면은 1.9, 2.2 다 이렇잖아요. 3.4도 붙었는데요? 예고 애들이에요. 3.4에서 국민대 일반고에서 붙기 힘들어요. 3.4에는 홍대 세종도 붙기 힘들어요, 사실은. 홍대 세종은 물론 나쁜 게 아닙니다. 홍대하고 캠퍼스가 통합된 거여서 세종 가서 서울로 복수능공해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홍대, 명지대, 중앙대, 성균관대, 경희대, 단국대, 외대 이런 데는 캠퍼스가 통합이 된 거예요. 옮겨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대 높은 거 알고 이제 조금 낮춰 동부동예대 갈게요. 실기 80이니까 제 내신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사례 보면 7등급 붙은 사례 있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경쟁률이 60대 1이죠. 동동예대 다른 데 보세요. 6대 1이면 와 하는데 60대 1 굉장히 높죠. 물론 1.6도 떨어졌죠. 실기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예. 인제 와서 못 바꾸잖아요. 그죠? 지금 체대, 미대 하는 친구들 인제 와서 못 바꾸는데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수능까지. 그리고 체대, 미대는 정시까지 다 가야 되거든요. 정시는 수능을 가지고 합격급이 결정이 됩니다. 실기는 학불이 결정이 되는 거고 수시가 붙기 힘들어요. 정시까지 가야 돼요. 정시는 수능이에요. 무조건. 수능까지 가야 합격급이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자, 예상된 2시간에서 한 2분 남았네요. 질문 없으세요? 자, 없으시면은 2분 일찍 끝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